당신은 지금 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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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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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최면술 이야기다. 최면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시하거나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겠지만 결국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약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말을 단조롭게 반복해서 들으면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반복해서 듣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최면술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사례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최면술이다. CEO 대상 강연회에서 많은 사회자들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주위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최면에 걸리게 된다. 맞아. 요즘 정말 힘든 불황이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는 걸 보니 틀림없어. 요즘 같은 시기는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지. 그러면 이번 달 캠페인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황에 동참하게 된다. 사회자가 불황이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불황이라는 현실을 이식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억은 뇌 속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학자 제럴드 에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에 매번 재구축됩니다. 뇌 안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경회로에 전기 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기억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요약하면 과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에 기억이 재구축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억의 경로는 반복되면서 자라난다. 특히 자신이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으로 피드백이 되어 기억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강된다. 그 결과 기억을 간단하게 재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의 사례처럼 불황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동료와 같이 있으면 지금은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가 급속히 굵어진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불황이라는 기억 경로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마다 불황이라는 현실이 재구축되어 무슨 일이든 모두 불황 탓으로 돌려버리게 된다. 그 순간 불황은 자신에게도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로 현실을 구축한다. 그러다 보니 주위 환경, 어떤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는가, 이것으로 자신의 현실도 바뀌어버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실을 컨트롤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실을 컨트롤 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최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뱅이인 나 같은 사람도 실증내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최면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은 제1습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었다.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금고에 넣어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 의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 의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램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들여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 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였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듯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를 알게 됐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 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2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뭐뭐를 한다. 나는 무엇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된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는 총리가 나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읽을 때 흡족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 총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을까? 당신이 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덩달아 들떠서는 안 돼. 이제야 전화하다니 한참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총리께서 직접 오시겠다면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야지.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에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